안녕하십니까.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의 말크입니다. 지난번에 먼데인 예측 내용이나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는 그 한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소추안의 인용인가 불인용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시기에 대한 예측을 왜 이런 근거로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거보다 훨씬 큰 얘기죠. 오늘은 2025년부터 한 2030년까지 미국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왜 미국에 집중을 해야 되냐? 지금 좋든 싫든 전 세계의 부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가는 곳에 권한이나 인기, 명예 이런 것도 같이 가게 됩니다. 사실상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 당연하게도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너무 하나의 제국에 많은 힘이 쏠리면 이게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딱 그런 때가 좋은데, 뭐 우리 입맛대로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유럽이고 중국이고 아시아고 다 어느 정도는 다들 이제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 좀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가증권 주식시장 같은 걸 보면 이제 미국만 잘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에 돈을 다 묻는 거거든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갑자기 이제 확 하고 올랐다가 이제 출렁출렁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냥 평화롭게 내가 태어난 내 국적의 시장에 돈을 묻어둬도 그냥 그럭저럭 오른다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사라진 이유는 사실은 지금 되게 불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 기술 때문에 그 불황이 잘 안 보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 죽을 쓰고 있는데 미국만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게 그 진짜 불황의 어떤 민낯이라는 게 나타날 때까지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 잘 나가고 소수의 몇몇 국가만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호경기거든요. 하지만 다 안 나오고 있는데 딱 하나 마지막 보루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미국에만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데는 믿을 수 없고 그나마 미국이 나으니까 거기에만 이제 돈을 집중적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뭐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동산의 호황이 오려면 한 2018년, 19년 정도처럼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매물이 사라지고 매도인 우선인 그런 시장이 계속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어야 제대로 된 부동산 호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은 다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은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근데 서울에서도 약간 좀 2급지, 3급지는 떨어지고 있는데 1급지인 어떤 강남이나 강남권에서만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은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안 떨어질 곳에 돈을 묻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불황이나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불경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맨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언제나 그랬어요. 역사가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만 지금 돈이 몰리는 이 시기가 말하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갈까? 왜냐하면 이게 끝날 때까지는 미국에 돈 넣어놓고 있으면 어쨌든 나의 자산은 안전하거나 좀 더 말하자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를 위해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씁쓸한 상황이죠. 사실은 뭐 미국 딴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나라나 나의 어떤 주변만 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아름답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은 불경기에 접어들었죠. 뭐 캐나다, 뭐 브라질, 터키, 뭐 튀르키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까지 안 가도 국가가 이미 우리는 이제 불경기라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한 나라들이 있죠. 캐나다나 한국까지. 한국도 이제 성장률이 얼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을 감수하고 금리를 내리겠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결정이죠. 보통 이럴 때 불경기, 불황이 이제 가시화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오를 때 가시화되지 않아요. 그때는 열기를 그냥 식히는 때고 진짜 열기가 식어가지고 차가워졌을 때는 그 중앙은행이 쫓기듯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가시화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거의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의 역사를 보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나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미 지나가지고 이제 불황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미국만 남았는데 이 미국이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를 어떤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점성학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24년 11월 11일에 2025년의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먼데인 예측을 해놨는데 이게 그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기 한 일주일 후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대선 2024년 있기 며칠 전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바이든이 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점성학적으로 뚜렷하긴 했는데, 그거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당당하게 예측이라고 내놓기에는 좀 그랬던 게, 그 미국 내부의 어떤 너무나 뚜렷한 지표들이 명백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좀 언론들이 어쨌든 바이든 계열의 그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언론의 왜곡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들 그 트럼프가 우세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몇몇 약간 치우친 경향성을 가진 언론들 몇몇이 그 해리스가 우세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희망을 걸어놓은 거죠. 사실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마치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처럼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우세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측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어쨌든 당연하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저는 2025년이 말하자면 트럼프 2기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2025년 9월까지는 트럼프의 권력이, 그러니까 지배력이나 영향력 같은 게 무소불위와 가깝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 개인 차트에서 트럼프의 초강운이 유지되는 게 이때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이고, 뭐 지난번에 제가 해보니까 그 쓸데없는 어떤 다른 정보들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편집을 했더니 그 다른 게 좀 잘리는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올렸고요. 그냥 저의 블로그에 보시면 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피즘이 투사된 결과물이 2025년 6월 중에 눈에 보이는 사건과 수치화 가능한 데이터로 방점에 찍힐 것이다. 그리고 되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을 2025년 6월에 건널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2025년 6월에는 그랜드 스퀘어 세 번째, 그러니까 목성이 토성과 사각을 이루는데 순행 사각으로 가는 이제 그런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20년 주기에 목성 토성 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그 사각 주기가 보통 그 5년 후,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소위 말한 그랜드 컨정션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후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그랜드 스퀘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번 그랜드 스퀘어는
3번 있었어요. 2024년 8월, 2024년 12월, 그리고 2025년 6월 이렇게 3번 있었습니다. 보통 3번, 한 번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각이나 삼각은 3번이나 5번 이어진 경우를 꽤 많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2025년 6월에 벌어지는 그랜드 스퀘어는 활동궁 1도에서 벌어지고요. 그래서 요게 그 미국의 건국천궁도의 이 금성, 거해궁 3도의 금성과 유효 사각 혹은 회합을 맺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사각 자체가 미국의 어떤 풍요로움을 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근데 또 안타깝게도 미국 건국천궁도가 되게 웃기게 생긴 게 어쨌든 태양토성은 졸라게 싸우고 있는데 거의 뭐 불구대천의 원수죠. 요 구조 때문에 미국의 그 치열한 양당자가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근데 또 금성하고 목성은 이렇게 회합을 맺고 있어요. 건국천궁도에서. 이러면 이제 나라가 부유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팔하우스에서 벌어져요. 보통 이제 건국천궁도는 하우스를 안 보는데 이 시블리 USA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생시보정을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의 팔하우스라는 거, 그러니까 하우스 획정이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성, 목성 회합이 팔하우스에서 벌어져요. 근데 이 금성을 그 2025년 6월에 있는 목성, 토성의 3번째 사각이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잘 나갈 것, 유가증권 시장도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부분 전망이나 그런 것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미국 잘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대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때를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이게 3번째 마지막이거든요. 그랜드 스퀘어 끝나고 그때부터는 되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을 건널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뻥튀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부의 뜻 있는 사람들이 손을 쓰기가 어려운 지점을 아마 이때쯤에 건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이후에는 뭐 손쓰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상황을 바로잡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워딩이나 명제에 대해서는 다 각각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먼데인 점성술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내용이 너무 커져. 자,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 그러니까 2025년 특히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초까지 그 트럼프가 바꿔놓은 세계의 질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어떤 일들 중에 그 irreversible이라고 그러죠. 비가역적으로 중대한 사건 같은 것들이 이때 그거를 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에 벌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이 사건 전후로 미국은 이념 간, 인종 간, 세대 간 갈등이 일상적인 레벨까지 표면화돼요. 표면화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자 몇몇만 아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돼요. 트럼프의 임기 내내, 트럼프 임기가 끝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분쟁적인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2025년 6월에 이미 일종의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그러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한번 건너고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 또 한 번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 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또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약간 옛날 일을 짚어보고 가야 됩니다. 자, 이게 미국의 건국천궁도를 기반으로 한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진행 차트거든요. 건국천궁도는 아주 심혈을 기울인 근거를 갖춘 생시보정을 치열하게 하기 전까지는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이 그나마 쓸 수 있는 어떤 울로의 판단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디렉션 3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네이타라고 많이 달라요. 건국천궁도는 건국천궁도일 뿐 그 나라를 대표하지는 않거든. 또
하지만 네이탈은 그 개인을 대표하잖아요. 먼데인부터는 해상도가 엄청 2중, 3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이 그라데이션을 모두 판단하려면 차트 하나에만 이거를 의존하면 절대 높은 적중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건국천공도에서도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이 유효하다는 거고요. 그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요거를 보세요. 목성하고 화성축인데 건국천공도 자체를 보면 화성은 1776년 7월입니다. 얘네들이 건국한 해가. 쌍자궁 화성이 21도에 있고 거해궁 목성이 5도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화성이 목성까지 가려면 대략 한 얼마나 걸릴까?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에서는 한 14년, 28년, 한 27년에서 28년,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 아마 화성이 움직이면서 목성하고 회합을 이뤘을 겁니다. 이때 뭐 그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땅덩이는 조금밖에 안 되고, 근데 미국 북미라는 대륙을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서로 싸우고 지지복구하는 이제 그런 때였고요. 이때는 사실 나라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웠죠. 그냥 주의 연합체였지. 뭐 지금도 그러냐 하면 지금은 중앙정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좀 그게 그렇게 힘이 크진 않았다 그런 시기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그러니까 화성이 목성하고 어떤 주기를 이루는 게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한동안 없었다가 그 다음에 목성하고 화성이 유효각을 맺는 때가 이때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152년이 됐을 때, 이게 152년이면 언제예요? 1776년 플러스 152년은 1928년입니다. 자, 미국사나 경제사를 아는 분들은 슬슬 그 몸을 떨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화성이랑 목성이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차트에서 육각을 맺는 때가 언제냐? 1928년 말에서 1929년 초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한다면 1929년 10월에 발동 걸린 세계 대공황이 있었죠. 근데 세계 대공황이 미국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벌어진 게 아니고 벌써 그 몇 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이 그 보급하는 그런 기지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유럽에서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무기 팔아먹고 좋죠. 돈도 빌려주고 완전 대호황이지. 근데 그때 말하자면 총 공급은 엄청 늘어나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 물자를 소비할 때가 마땅찮았던 거예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제 땜빵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결국에는 그 생산 설비를 받아줄 데가 없어요. 유럽은 또 전쟁하고 나니까 다들 빈궁해졌죠. 사줄 사람도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기가 가속되다가 유럽에서 벌써 28년부터 이제 금융시장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고 29년에는 영국에서 대폭락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한두 달 후에 미국에서 검은 금요일이었나요? 맞나? 월요일인가? 헷갈리네. 화요일이었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10월 말에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이제 큰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건국천공도 차원의 세컨더리 프로그레션에서 화성하고 목성이 정확하게 육각을 맺을 때 이런 일이 있더라. 허덜덜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힘들었죠. 사실은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진 것도 이 대공황이 아주 큰 변수가 됐다고 이제 많이들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은 또 잘 지냈죠. 잘 지내다가 이제 그 진행 화성이 천칭궁에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얘네들이 슬슬 사각을 맺으려고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각을 맺은 게 언제냐? 보세요. 그 건국 후 213년 되는 시점에서는 17도 4분, 13분이었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교차하면서, 왜냐면 목성이 역행하니까 교차하면서 지나가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1776년 플러스 213년은 1989년이에요. 그러니까 1989년에서 90년 넘어가는, 사실상 1990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세계사적으로. 자, 이때 벌어진 게 일본의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에서 완전히 자산 가치가 푹푹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때고, 이때 또 그 유명했던 일이 공산권 구소련이 붕괴를 했죠. 그래서 공산권이 망해버리면서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자체가 확 하고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버블 터진 것도 중요한 게, 일본 버블 터지기 5년 사이에는 세계에서 100대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아마 세계 랭킹 10위에서 9개를 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일본이 잘 나가서 1988년이나 89년 정도 되면, 뭐 농담으로 그 일본 도쿄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면 그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 일본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약간 헛된 희망 같은 게 있었는데, 일본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깨끗하게 날아갔죠. 그리고 소련도 미국의 오랜 숙적이었지만 냉전 시대에서 이제 날아갔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세계 경제 체제 자체 크게 변합니다. 물론 미국도 이때 아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꿀 빨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이때만 해도 이미 이제 세계화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나라 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미국도 무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큰 변화를 겪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화성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화성이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상으로 역행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건국후 230년, 2006년이죠. 그리고 그 한 해 후에 알표시가 생기죠. 그러니까 2006년이랑 2007년 7월 사이에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상에서 미국 건국 천공도의 화성이 역행 정지를 합니다. 정지하면서 역행을 시작. 이때 엄청나게, 보통은 그 네이터리든 먼데인이든 이럴 때 엄청 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을 한 게, 5행성 중에서 가장 역행을 안 하는 게 화성인데, 이 화성의 역행을 미국은 이때 2006년에서 2007년에 겪은 거예요. 자, 이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그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 인종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벌써 2007년 초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어떤 모든 계단이 다 쌓인 후였어요. 그러니까 2001년 9.11 사태를 겪고 나서 연준의 그린스펀 의장이 그 금리를 엄청 낮췄어요. 금리를 엄청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돈이 모두 다 부동산으로 다 흘러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9.11 사태도 있었고, 2000년에 터졌던 닷컴 버블, 엄청난 나스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거의 한 10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쫄아든 아주 큰 사태가 있었어요. 그 두 개를 연장으로 맞고 나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좀 암울해 보였던 시기라서 금리라도 낮춰가지고 다들 돈놀이를 하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다 갔다는 거.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실 부동산 채권들이 만들어진 게 2005년부터 2007년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해먹을 놈들은 다 해먹고, 이제 부실 채권이 말하자면 프라임이 아니고 서브 프라임 이제 모기지 채권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결국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2007년부터 슬슬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라는 소수의 뜻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말까지 계속 그 주가는 오르는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았는데 2008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2008년 11월
10월, 11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까지 엄청나게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떤 전조가 된 게 이때입니다. 2007년 초에 있었던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차트에서 진행 화성이 역행을 시작한 거.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방점을 찍은 게 89년 어쨌든 그러다가 그 화성이 역행을 시작하니까 또 화성이 목성을, 그러니까 1990년에 사각을 맺었던 그 목성을 다시 한번 사각을 맺기 위해서 따라가기 시작하거든. 쭉쭉쭉쭉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사각을 맺어. 이때가 언제냐면 2012년 한 5, 6, 7월 사이고요. 이때도 저도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때도 되게 큰 금융위기가 터질 법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이 되다가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43년이니까 언제냐? 2019년 7월이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2019년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진행 달이 계속 이제 움직이다가 얘네들을 사각으로 치고 지나가는 게 5개월 후니까 2019년 12월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2019년 12월. 그 코로나 그때는 이제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죠. 우한 바이러스 발생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는 걸 한 번 더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 증시를 선도하는 미국의 어떤 세컨더리 프로그레션 차트에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흔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때죠. 249년. 이게 언제입니까? 2025년 7월이 건국후 249년인데 달이 움직이면서 목성이랑 화성을 이제 말하자면 만지고 지나가는 게 2025년 12월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초까지 이거를 제가 이제 명시했던 이유가 점성학적으로는 이런 근거가 있는 거고, 이럴 때 보통 저는 보통 지금 그 경제나 금융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금융이 박살 나려면 거기에 준하는 외부적인 사건이 언제나 있거든요. 구소련 붕괴가 금융 관련 사건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건 언제나 경제하고 금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5년 말이랑 2026년 초에 분명히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정말 중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그때 아마 전후에 전 세계 금융 관련으로도 크나큰 어떤 충격을 가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길게 보면 2025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언제냐면요. 목성이 화성이 점점 역행을 해서 목성과 교차하는 게 이때쯤이에요. 건국 후 253년. 그래서 계산 빠른 분들은 언제인지 바로 나오죠.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거의 2030년 전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얘네들이 직접 그 정확한 스퀘어를 맺습니다. 정확한 스퀘어를 맺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금융 변동에 말하자면 정점은 2030년 전후일 것이고, 그러나 그 신호가 언제 나온다? 이때 2025년에서 2026년 넘어가는 그 사이에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옛날 이 일을 검증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면 그거는 그냥 약간 무당의 그 공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심도 들어갈 거고 그럴 건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를 살피고 이게 통계가 쌓일 만큼 점점 쌓여가잖아요. 뭐 통계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고 어쨌든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를 기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 N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중률은 같이 높아지겠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3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N수를 쌓일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지켜봤듯이 이렇게 보니까 화성하고 목성이 그 만날 때마다 경제사적으로 되게 분기점이 될 만한 큰 일들이 혹은 경제가 위주는 아니지만 경제와 금융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패턴을 정리하는 거죠. 패턴을 기록하고 예측을 해보자면 예지가 아닙니다. 예측이에요. 저는 뭐 그 신기 같은 건 1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2030년 사이에 어쨌든 미국 경제도 아마 크게 흔들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신호는 전조가 되는 신호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월 정도 사이에 그 전후에 뭔가 전조가 될 만한 확실한 분기점이 되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 트렌즈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엄청 일이 복잡해져요. 이거 건국총도 보는 거는 사실 이건 일도 아니야. 이건 아주 쉬운 거고요. 정확한 거 좀 더 정확하게 일시를 좁히는 거는 전체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아주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고요. 아니면 그 먼데인 점성술의 이해라는 제 이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참조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미국 그 이제 나라 그 바다 건너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 잘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나의 자산 상태도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예전같이 서로 다른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은 거기에서 결정력이 많이 떨어지는 변수다.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지만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